저는 지금 당장 렌트비를 안 낸다 그러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뭐지? 제 월급에 한 얼마야? 3분의 2가 나가는 것 같아요. 3분의 2요? 네. 이 영상은 LA 한국마켓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100% 국내산 우리쌀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쌀 소주 독도. LA 최고의 한국 치킨을 자랑하는 치물리의 협찬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월세 지옥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월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베드룸 기준으로 미국 전체 월세가 14.1%, 원베드룸은 12%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린 수요와 공급망 혼란, 주택 건설 감소 등이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의 월세에 관해 이야기 나눠주세요. 야, 와. 월세. 저희는 렌트비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와, 월세라기보다. 렌트비가 14.1%? 이거는 1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기준인 거죠? 네. 1년. 어쩐지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내고 있다 치면은 1,100불 40불, 뭐, 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14%, 10%보다. 근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거지 임금 전체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아는 척 하려다가. 아니야.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혜택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근데 렌트도 오르고 물가가 다 올랐잖아. 싹다 올랐죠. 그럼 이 렌트비가 올랐다기보다. 어떻게 살아?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월세 네. 사시는 분이나 저는 저 월세 살다가 부모님 집에 캥거루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캥거루 좋겠다. 아, 어머니. 근데 부모님께 월세를 내죠. 그러니까 아. 렌트비를 내긴 하죠. 네. 바람직하다. 그래도 뭐 얼마 안 내겠다. 그렇죠. 혼자서 내는 어. 거 뭐 확실히. 그럼. 아니요, 뭐 그러니까 혼자 원베드룸 살 때보다 훨씬 적게 내지만 그니까. 약간 혼자 다른 데서 가가지고 방을 구해서 하숙하는 것보다 많이 내죠. 근데 짜요. 월세에서 이제 네. 캥거루족이 되신 거가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동안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나이가 들면서 간섭도 받기 싫고 이제 좀 떨어져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부모님 간섭도 좀 덜 하시는 것도 있고 포기하셨나 보다. 포기하시는 것도 있고 포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 부모님 되게 아니야. 네. 꾸준하세요. 아, 네. 꾸준하세요. 네.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연세가 들어가니까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다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월세 산 적도 있었고 뭐 하숙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 살 수가 있나 아니면 다른 게 생각해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대충은 알지 몰라도 서로 월급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막 자유스럽게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와 난 되게 부담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아파트에 산대. 근데 그 사람의 월급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렌트 내는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럼 여기로 새로 이사 갔대. 와 쟤는 저렇게 돈을 잘 벌어? 아니면은 맞아, 쟤는 맞아, 저런 게 맞아. 생활이 돼? 오. 그런 생각들은 저는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 들죠. 네, 네. 응. 아 당연히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아 저기 렌트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LA 다운타운이나 그런데 한인타운에서 원베드룸 하면 기본적으로 2천 몇백 불 하잖아요. 어휴, 그쵸. 장난 아니야 진짜. 새로 지은 어우. 아파트들은 거의 3천 불 넘는 데도 맞아, 있고. 맞아요. 원베드 예를 들어서 때도 불구하고. 뭐 2천 불대 중반이라고 쳐요. 응. 초중반. 거기다가 뭐 차를 하고 뭐 보면 그러면은 정말 소위 말했을 때 그냥 사람만 있어도 숨만 숨 쉬어도 마셔도 나가는 돈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켜서 샤워도 안 하고. 그치, 그치. 렌트비. 네, 짱 진짜 나가고. 네, 나가는 돈이 3천 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숨만 근데- 쉬어도. 그러면 먹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적어도 4천 불이 맞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적응 안 하고. 4천 불이 있으려면은 세 전으로 어. 한 거의 7천 불 가까이 6천 몇백 불 이상의 그러니까. 이 있어야 돼요. 세 그쵸, 전으로. 그쵸. 네, 세 전으로. 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연봉이 8만 불이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뭐 다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 봐가지고 10만 불 이상 연봉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솔직히 또 손에 소위 꼽히죠. 그렇게 많거든요. 아직도 물론 뭐 팬데믹 때 조금 더 인구도 많이 올라갔다고 치지만
근데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렌트비는 그거보단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렌트비를 안 낸다 그러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렌트비 저 뭐지? 제 월급에 한 얼마야? 3분의 2가 나가는 것 같아요. 3분의 2요? 네. 꽤 많이 나. 네. 진짜 많이 나온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렌트비가 월급이에요. 월급이 아, 줄었어요. 렌트비가 줄으면 땡큐. 제가 알기로 혜연 씨 같은 경우에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같은 그때. 아파트 저희도 그쪽이 너무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나온 케이스인데 맞아요. 똑같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좀 더 싸진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때보단 싸게 들어갔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는 룸메이트 해가지고 들어간 거였으니까. 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고 제가 그때가 한참 또 지금은 조금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 작년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원베다가 말한 것처럼 2,500은 기본이고 맞아요. 투베드는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뭐 이랬거든요. 이게 약간 근데 미국 특유의 렌트비 비쌈이 있지 않아요?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스트럭처 자체가 달라요. 다르니까. 그렇죠. 한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아직 있고 네 맞아요. 반전세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월세가 좀 더 많아진 추세라고는 하지만 월세도 그 보증금이라 그래서 디파짓이 있죠. 아 여긴 네. 디파짓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달 한 달 한 달 뭐 월세 안 값을 나봤자 한 달, 두 달 준다고 치는데 이런 거 한국은 아니라. 그 보증금이 되게 크잖아요. 뭐 몇천만 원씩 하고 뭐 비싼 저 데 몇천만 원씩 옛날에- 하고 뭐 그러기도 하니까요. 전 한국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혼자 한국 살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제 기억에는 그게 벌써 십몇 년 그 언젠가 어머 옛날이죠. 옛날에. 먼 옛날에 옛날에? 당선 몇 번 바뀌기 전에 그때만 해도 벌써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에 월세가 오. 50만 원 서울. 이랬어요. 네, 왜냐 학교 옆이었으니까 저는 학교. 확실히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런 맞아요. 이런 게. 네. 전세는 어떻게 미국은 없나요?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죠. 없죠. 한국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음. 스트럭처죠. 그때는 왜냐면 요즘은 전세가 잘 안 나간대요. 그쵸. 왜냐면 은행 이자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돈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먹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그쵸. 비싼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요즘엔 다시 또 이자율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10%도 없고 그런 그쵸. 이자율 그런 게 시대가 없죠. 아니니까요. 버는 거에 비해서 월세가 많이 나가는 건 미국이 확실히 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크죠.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먼틀리로 대비하면 그렇겠죠? 네. 근데 그만큼 수입도 여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수입도- 따지려면?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많이 내가 버는 만큼 나가는 거는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고요. 너희 대신에 세금. 지역에 따라 세금을 얼마만큼 떼어가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LA가 제일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금을 떼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저기 더 비싼 데 사시는 분 계시나 봐요. 네, 저분이 파이낸셜 쪽을 하고 계셔가지고 잘 알아요. 근데 집 장만을 하셨나요 혹시? 네, 저희는 집을 장만한 지 2년 이자율 되게 집도 좋을 때 있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좋을 때 지금으로 치면 좋을 때였죠. 왜냐면 저희는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3% 근데 그- 후반 정도 때. 아니요, 저는 4%예요. 그 전에가 한참 막 2.8% 네, 까지도 2.7%까지 가고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한 달 사이에 4%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은 뭐 훨씬 지금 비싸죠. 진짜 보니까요. 맞아. 나가는 돈은 렌트비 월세하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덜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그렇게 안 쓰는. 렌트를 안 살아가서 오는 금수저. 왜냐면 아. 아니 렌트를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렌트를 살았을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근데 그때는 이미 결혼을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비싼 렌트를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회사에서 커뮤팅 하기만 가까운 나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래도 비싸긴 비쌌어요. 근데 저는 일단 LA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 물가랑은 달라요. 저쪽 우리 시골 동네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저희도 월세를 살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저희가 2bedroom 그냥 single family house 2bedroom single family house 앞에 뒤에 야드 다 있고 그라지 있는데 저는 2,000불 냈어요.
그러니까 LA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 싸다. 그때도 LA에서는 그 금액이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그 금액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잘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제가 난 죽어도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발품을 팔았는데 그 살짝만 외곽에 나가도 아직 조금 저렴해요. 근데 물론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때에 비해서는 외곽 쪽도 많이 올랐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집값도 저희 엄마 집을 살 때랑 저희 엄마는 4bedroom 사시거든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 우리 엄마 집하고 우리 집하고 5만 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는 타운홈이고 2bedroom인데 훨씬 작고 짜증나지. 우리 엄마는 이자도 막 2점 몇 프로, 난 4%.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이 돈을 내가 더 올랐어.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저보다는 더 오래 사회생활 하신 편으로서 네. 월세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집장만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다 틀린 것 맞아요.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성격 자체가 다른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큰 주장이 막 하나의 강력한 주장은 잘 없어요. 아까 카리나 굉장히 강력했어요. 언니가 아니지. 아니. 까만색이 약간 저승사자 색깔 같기도 하고. 한번 칼부림 한번 해봐. 그래서 카리나 네. 오나요? 카리나 유니버스야 뭐야 이거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건 되게 상황마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그 자기 집 마이홈, 자기 집에 대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꿈과 애착이 되게 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 왜냐면은 집이 30년 뭐 이렇게 몰개지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택스도 나가고 그다음에 집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것도 있고 다 있는 걸 따져봤을 때 그 돈으로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를 해서 렌트를 살면서 재투자를 하면은 그게 결국엔 나중에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네.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렌트를 네, 네. 하는 사람들,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같은 것도 저 주식을 제가 안 한 이유가 제가 못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401k라든지 아니면 로트 401k 같은 것만 그냥 집어넣고 그냥 저는 거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뭐 그런 걸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안정적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으로 자기 집 투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고, 조금 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집을 갖고 있지 않고 몰개지를 내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몰개지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일단 목돈이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그런 게 만약 주어지지 않다면은 다른 데 돈을 좀 헤프게 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에 넣는 게 맞고, 아니면은 좀 내가 좀 더 똑똑하게 좀 계획적과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렌트비 이대로 괜찮나의 토픽에서 조금 벗어난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고 집을 산다고 좋고 집을 안 산다고 나쁘고 그렇다고 집을 안 산다고 좋고 집을 산다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있어요. 확실히 내 집이다 보니까 그 편안함? 픽스된 커스트가 있어요. 픽스드 익스펜스가 정확히 그걸 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월세라면 내 가정에서 요즘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쳤을 때는 내가 좀 내 익스펜스를 줄이고 싶어 하면은 조금 월세 낮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 자가인 경우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내 집을 렌트 주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집을 렌트 주는 순간 난 또 거기에 대한 텍스를 additionally 더 부어야 되고, 물론 property 텍스를 내면 그거는 이제 텍스 리턴 할 때 좀 도움을 받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monthly 나가는 돈을 보면 이 fixed expense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져가는 우리 월세에서 저희 개라도 하나 하는 게 어떨까? 개? 개? 꽃게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엔 또 공급과 수요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렌트비도 올라가고. 근데 그래서 그런 그것뿐만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집을 살 때도 집값이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엄마 집값하고 내 집값하고 5만 불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야. 근데 네. 일단은 인건비 자체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모든 자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맞아. 그거에 더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그 집을 만들어짐의 자체에서 기본 원료재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 제 생각에는 집값이 잠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지금 하는 세게 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요즘에 foreclosing 되는 집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코비드 지나고 이제 진짜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타격이 현타가 그 현타는 아니 모르겠지만 아, 어쨌든 현실적 타격이 진짜로 지금 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동네에도 보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집을 빼고 네.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월세, 그러니까 몰기지를 못 내서 foreclosing 되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월세가 맘 편한 것도 있겠네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빚을 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네. 보면. 집을 사면 내 자산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내 첫 번째 집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익스펜스가 나가는 거고 이게 팔려야지 돈이 되는데 그게 언젠지 이게 왜냐면 내 첫 집이 내 지금 내가 진짜 사는 집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건물주가 돼서 세컨 하우스가 있어서 렌트 그거는 이제 자산이 되겠지. 다른 근데 얘기죠, 맞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주거하고 내 본 집은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익스펜스 근데 뭐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또 렌트비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게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가 지정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값하고는 약간 렌트비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 렌트비는 그쪽에 만약에 테넌트들이 많이 안 모이면은 렌트비는 자동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LA는 대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직업도 많잖아요. 잡도 많고. 그래서 약간 조금 좀 LA보다는 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심에서만 조금만 벗어나면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몰랐네. 집값이나 렌트비나. 근데 LA는 이 LA 카운티부터 오렌지 카운티부터 뭐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 여러 군데가 다 너무 그 상권이라 그러는 주거가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LA에서는 솔직히 그게 해결될 기미가 진짜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특히 LA가 좀 네. 특별하게 유난히 좀 네네 부분이 뭐, 있나 보네요. 뭐 LA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LA 뭐 뉴욕, 샌프란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도 출장을 많이 가는데 보면은 한 30마일, 40마일 심지어 요즘에는 저 멀리 떨어진 뭐 트레이시나 아니면 그런 쪽 한 70,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도 되게 코밋을 하는 거 아세요?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좀 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월세 제일 비싼 도시 1위고 네, 맞아요. LA가 6위라고 LA가 6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샌프란은 요즘에 사람이 안 산대잖아요. 치안이 네. 안 아니 좋아서. 치안이 아니고 그러면 그쪽이 많은 게 실리콘밸리잖아요. 아. 사노세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IT 업체, 파이낸스 쪽도 많은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거기는 리모틀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직원들이 네. 커밋을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치. 빼는 거예요. 네. 그치, 그럼 그치. 직원들도 마찬가지래요. 직원들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한 달에 10,000불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벌어서 뭐 3,4,000불 월세를 주고 살았어. 아니면 뭐 mortgage를 내고 살았어. 근데 돈을 만약에 한 8,000불, 8,000불만 받아도 다른 주에 가면 더 싼 근데 더 큰 집에서 맞아. 리빙 익스펜스 줄이고 살 수 있으니까 같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 죽어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희 가족이 세크라멘토에 살아요. 세크라멘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꽤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돌아가서. 1시간 반 정도 네, 걸리죠. 그래서 근데 커뮤트를 한동안은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쪽에 있는 손님들이나 뭐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한 7, 80마일까지도 여기서 7, 80마일은 어떻게 보면은 난 리버사이드보다도 못해. 더 가는 거리잖아요. 되게 거의 테메클라 가까이 가는 거리인데 그쪽에서 출퇴근한 솔직히 근데 저희 사무실이 LAX인데 베이커스필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걸리죠? 2시간 3시간 반. 아닌가? 출퇴근 시간에 2시간 반 걸린대요. 와. 근데 그분은 매일 네. 출근해요? 일주일에 4일 출근하죠. 와. 4일이나 하는데 저희도 와. 그렇게 멀리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재택근무도 거의 하고. 출근을 안 하죠. 그쵸. 저희는 재택근무가 직업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조금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저희도 뭐 얼마 리버사에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쪽에서 똑같은 집값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집값이 싸던가 아니면 똑같은 집, 그러니까 렌트비를 냈을 때 조금 더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희생을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면서 그러니까 이 토픽을 듣고 오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해결책이 뭘까? 해결책이 있을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해결책이 하나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되고 네. 이번 생은 힘들어요. 네. 근데 군데군데 보니까 LA도 워낙이 그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LA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많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게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고 네. 월세도 올라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빠지면은 이 월세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없겠네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월세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한 번 올라간 월세가 내려온다는 뜻은 맞아. 모든 경제적인 지표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렇지 무슨-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뭐 근데 다들 힘들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개개인으로서 그렇게까지 느끼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내수 시장도 워낙에 좋고 그다음에 뭐 몰라 저는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분명히 많이 느끼긴 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고 네. 저 사실 여기 오는 길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서브웨이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서브웨이 매 동네마다 금액이 다른지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면서 이 LA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12불 주고 택스까지 사 먹던 게 여기서 택스가 17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사 먹겠더라고요. 네. 그 5불이 뭐라고가 나 너무 비싸서 그냥 정말 그걸 아니까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5불이 솔직히 12불에서 17불 되는 그건 거는 엄청 큰 거죠. 거의 40%가 넘는 거잖아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정말 나가서 밥 한 끼만 사 먹으면 요즘에 뭐 맞아. 몇십 불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런 맞아. 엄마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톡방도 굉장히 많아요 동네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분명히 실생활의 리빙 익스펜스에 그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막 2천 몇백 불씩 되는 월세가 1천 몇백 불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집을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 네. 짓고 있고 LA에. 근데 그렇게 방이 남아 돌아요. 다 못 차가지고. 근데도 지금 렌트비는. 근데 그분들이 그 그런 건물을 그대로. 짓기 위해서 들인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근데 계속 렌트를 아파트는 줄여도. 또 심지어 계속 짓고 있어요. 네.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려왔으면 좋겠다. 내려주세요. 내려왔다. 들어갈게요. 이런 거 내려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LA 한인 회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씨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성 스튜디오 하는 거 아닌가? 거예요? 네. 아그 정도 힘이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셔야죠. 네, 이제 할 말 딱 해가지고 영향력 있게. 그렇죠. 네. 그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 해보실래요? 아니요, 영어 못해요. 방금 이렇게 검은색에 우리 사람 쫓아간다고. 네. 자 네. 마지막 그럼 한 줄. 네, 뭐 렌트 오르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든지 아니면 진짜 뭐 허접한 데를 들어간든지 아니면 저 멀리 떠나든지 그게 제일 맞는 말 같아요. 다 네. 말했네. 그래 한국은 왜 다 말하시면 여기 할 말이 근데 없잖아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다 맞는 말인 어떡해? 월세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성 너무 스튜디오를 슬프다, 갑자기. 키워라. 예! 할 말을 좋다 좋다. 할 수 아. 있게. 야, 영향력 여보. 있게.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전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아직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누구 이게- 트럼프야 아니면 바이든? 저기요. 저는 걱정할 뭐랍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네. 어쨌든 정책 물론 그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좀 방법들을 만들어 주기를 그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저희는 그냥 힘없는 네. 열심히 소심이. 일할 뿐 개미처럼. 개미처럼. 네. 개미는 도와주세요. 뜬, 오늘도 뜬뜬 열심히 뜬뜬. 개미 같이 돈을 많이 벌자. 저희 누가 다음부터는 개미가 돈을 많이 누가 버는구나. 들었어? 개미가 아, 어떻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자. 내가 알기로는 배짱이가 돈 덜 많이 벌걸? 개미는 죽어라 일반하고 배짱이 놀면서 돈 받는. 배짱이는 그쵸, 한 계절밖에 못 살아요. 음원도 받을 거야. 아 그렇지. 음원 수익도 있고 공연 수익도 있고. 그럼요. 요즘 세상은 노동 수입 벌면 안 돼요. 그럼요.